자, 안녕하세요. 수능술 주호 시환입니다.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수능술 제 1강에 들어가는데요. 책이 편제가 어떻게 됐냐면 이 책이 요게 이제 조시환의 수능술입니다. 이 책인데 요게 입문편이에요. 입문편. 입문편이 제 10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강 10개 강의로. 그 다음에 실전편이 또 있는데요. 실전편이 또 새로 책이 나올 거예요. 10주가 지나서. 그때도 10강이 있습니다. 총 20강을 수업할 건데 그 20강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수능이든 논술이든 공부해야 될 전역을 다 볼 수 있는 게 총 20강입니다. 요 20강만 공부하시면 소위 그 기본 개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능이든 논술이든 시험 치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 요게 이제 입문편 10강, 실전편 10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뒤로 종합편 10강, 파이널 10강이 있는데 총 20강은 작년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완전히 이제 실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수시로 어느 대학이든 논술로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고 수능 또한 아마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선생님은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입문편의 총 10강 중에서 1강에 해당하는 여기 보이죠? 제목은 합성함수와 그래프입니다. 근데 좀 들으세요. 그 합성함수와 그래프 하는 내용들이 합성함수와 그래프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함수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공부했던 방법들을 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적인 수업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적. 그러니까 그래서 함수를 공부했다. 뭐 함수하고 나면 이제 상가함수, 뭐 지수함수,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 뭐 그다음 함수의 극한 이렇게 쭉 단계별로 공부하는 것을 내가 종적인 공부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수능이나 논술이나 다 좀 시험을 잘 보시려면 수학을 잘 하시려면 그러면 횡적인 공부가 필요해요. 횡적이 뭐냐면은 함수를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도형의 방식 공부하고 이런 순서로 가는 게 아니고 함수를 공부하는데 그 함수와 극한과의 연계와 극한이 또 미적분과의 연계에서 이런 식으로 장르를 건너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을 내가 횡적인 수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횡적인 수업이 좀 잘 돼 있어야지 실전에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조찬쌤의 논술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횡적인 느낌들을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오늘 이제 1강 시작하는데 한번 수업을 잘 들어보시고요. 개념 확실하게 확보하시고 그 개념을 그대로 횡적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좀 거시적인 안목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한번 수업을 끌어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가 좀 없으신 학생들은 항상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공개강의 할 때도 항상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 마시고요. 항상 포즈에서 좀 스톱하고 본인 생각을 좀 하고 그 다음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제 수업을 듣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주세요. 그래야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연구를 시작할 건데요. 함수를 이야기할 거예요. 함수. 자, 함수의 정의가 뭡니까? 함수의 정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스스로 생각해야 돼. 함수의 정의는 뭘까? 함수 혼자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내가 설명해 주면 그거 비교해 보는 거야. 함수의 정의는 이런 겁니다. 정역의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공역에 한 개씩 대응되는 것 하는 것이 함수의 정의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내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린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정역이 모든 x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y = x제곱 같은 이런 그래프가 있다 칩시다. 이런 친구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함수. 왜 함수라고 하느냐? 여기에는 정역에 있는 모든 값을 대입하면 y 값이 나오죠. y 값이 나오는데 y 값이 x 하나에 대해서 y 값이 한 개만 존재, 한 개만. x가 여기 있으면 이 x에 대해서 y 값이 한 개만 존재하는 거야. 물론 다른 x를 대입을 했을 때 이 값과 이가 같아질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정역에는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한 개씩만 대응되면 되기 때문에 이걸 함수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요,
요거는 함수가 될 수 없어요. 왜 없느냐면 x에 대해서 한 개씩 대응돼야 되는데 두 개가 대응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함수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역이 실수 전역에 있을 때 얘기고요. 자, 원소가 몇 개만 딱 정리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소가 몇 개 없는 상태. 그래서 여기가 1, 2, 3, 정역이 3이다. 그 다음 공역이 4, 5, 6, 7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이렇게 한 개씩 대응되는 겁니다. 한 개씩 대응됐는데 같은 값이 대응된다? 괜찮다 이거야. 괜찮습니다. 얘가 대응을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다? 이건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함수가 되려면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어딘가는 대응이 돼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함수의 개수 몇 개냐? 항상 중복순열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가 되어 있을 것이니까 요런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 공부할 내용이 일대함수입니다. 일대함수의 정의가 뭘까요? 일대함수? 일대함수는 이렇게 이제 말로 쭉 하는 게 아니고 식으로 정리하면 식으로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자, 식으로 어떻게 보여주냐? 이렇습니다. 정역의 두 원소가 다르면 이 말이죠. 다르면 대응시킨 y 값도 서로 다르다. 이걸 우리가 일대함수의 정의라고 합니다. 자, 이게 명제면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죠. 그래서 대우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를 부정하고 조건을 부정한 거죠. 그래서 fx1, 그러니까 y 값이 서로 같으면 그럼 반드시 그 안에 있는 x 값도 서로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차피 같은 내용이에요. 이걸 일대함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일대함수는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어떤 케이스인지. 일대함수는요, 정역이 모든 실수일 때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x 값이 요놈과 요놈이 서로 다를 때 그것을 대입한 y 값이 서로 달라야 될 거란 얘기죠. 요거는 증가함수고 혹은 반대로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증가를 하든 감소를 하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지 않고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하면은 곤란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게 되면 x에 대해서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y 값이 이렇게 서로 같은데 x 값은 다릅니다. 그런데 y 값이 같이 나왔어요. 그럼 안 되겠죠. 조건에 맞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대함수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역이 모든 실수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일대함수 하면 반드시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면 안 되고 증가만 되든지 감소만 되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케이스가 아니고요. 원소가 유한계로 되어 있어서 원소가 몇 개로 정리가 되어 있는 케이스. 그런 케이스는 뭐 꼭 증가나 감소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 2, 3이 있다 칩시다. 4, 5, 6, 7이 있다 쳐요. 그럼 1이 5에 대응됐다? 그럼 반드시 2가 7에 대응되고 할 필요는 없고요. 정역이 서로 다르면 대응된 값도 다르기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되는 거죠. 얘가 여기에 대응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값 대응되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됩니까? 꼭 원소의 개수가 유한대로 됐을 때는 증가 혹은 감소가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일대함수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봤고요. 이런 정도는 거의 뭐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막 한 30년, 40년 지나서 수학 공부가 오래됐다 해도 이런 정도는 다 기억을 하실 정도로 돼야 그걸 우리가 기본이 돼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전사함수로 들어봤으니까 전사함수? 위로의 함수 이런 말도 하는데 요새는 잘 안 쓰는 단어죠. 전사함수는 정의가 뭘까요?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fx equal y인데요. 이거 아무데나 생각하면 안 돼요. 대문자 x, 대문자 y는 집합을 얘기합니다. 집합. 그 대문자 x를 우리는 정의역, 역이 집합 역자야. 이걸 공역. 정의역을 대입한 친구를 뭐라 하냐면 치역 그러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좌변을 치역이라 치역. 그 다음에 우변을 뭐라 하냐면 공역이에요. 공역.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함수를 전사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전사함수.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 한번 해보죠.
0,1에서 0,1로 대응되는, 자, 그러니까 정역이 0에서 1 사이고 공역도 0에서 1 사이가 되는 함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한번 대충 예를 들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역과 공역이 0하고 1 사이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 감소를 반복하는 어떤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러면은 전사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치역이 여기서 어디까지 치역이냐? 여기 저까지가 치역이거든. 공역이 여기서 저까지거든.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지요. 그러니까 전사함수가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럼 아마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증가 감소가 반복돼도 어쨌든 다 좋은데요. 이렇게 딱 돼야 될 거야, 그지?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까지가 치역, 여기서까지가 공역, 정역, 0,1에서 같죠? 이걸 우리가 전사함수로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원소의 대응관계를 보시면요. 원소의 대응관계는 정역을 이제 하나 더 늘려서 이렇게 예를 들게요. 자, 공역을 5, 6, 7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함수가 있는데 정역이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됐다고 칩시다. 자, 공역이 5, 6, 7입니다. 지금 치역이 5, 6이죠. 4 남았습니다. 함수가 되려면 얘 남기면 안 되죠. 얘 대응시켜야 됩니다. 대응시켰는데 얘를 5 혹은 6에 대응시키면 공역과 치역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이쪽으로 대응되어서 5, 6, 7이 공역이니까 5, 6, 7이 치역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전사함수라고 그러고 다음에 또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조합을 공부할 때 분할 분배 이런 거 할 때 많이 써먹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정도가 전사함수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은 당연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1대1 대응이 나타나겠죠. 1대1 대응의 뜻이 뭘까요? 1대1 대응은요? 1대1 대응은 이렇게 됩니다. 1대1 함수와 전사함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함수예요. 자, 다시 기억 살리자. 1대1 함수가 뭐였죠? 정역이 다르면 그걸 대응시킨 y값도 달라야 한다가 1대1 함수였어요. 전사함수 뭐였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고 또 동시에 x1 정역이 다르면 대응이 y값도 달라야 되니까 원소의 개수가 정역, 공역이 다 같아야 되겠죠, 개수가. 그죠? 아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래프를 먼저 보면요. 그래프를 보면 0,1에서 0,1로 대응되는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전사함수 같은 경우는요. 0하고 1 사이에서 증가 감소를 반복해서 갈 수 있다 했지만 1대1 함수도 동시에 만족이 되기 때문에 증가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됩니다. 증가만 되든지 감소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역이 0하고 1 사이니까 치역도 0하고 1 사이가 돼야 돼요. 그럼 그래프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겁니다. 증가함수죠.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겠죠? 그 다음에 증가를 하고 있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뭐 이렇게 돼도 관계없고요. 혹은 감소함수 이렇게 돼도 관계없고 뭐 이런 식으로 돼도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증가와 감소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어요. 또 얘가 이까지만 가다 해서 안 됩니다. 만약에 이까지만 가게 되면 여기서까지가 치역인데 공역이 여기서까지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원소의 대응관계는 당연히 두 개가 개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1, 2, 3 정역의 개수하고 공역의 개수가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딱딱 한 개씩 대응되는 거죠. 쌤 이렇게 되면 2가 4에 대응되면 1이 5에 대응되면 바뀌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는 아닌 겁니다. 원소가 유한계에 있을 때는 증가 감소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대응관계만 이렇게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Understand? 오케이. 자, 이제 5번째 보겠습니다. 항등함수죠. 항등함수의 정의는 뭘까요? 항등함수의 정의는 짠! fx고 x 간단합니다.
fx 그래프. 그러니까 x에 있는 값을 대응한 y 값도 같다. 항상 같아. 항상 같아. 그런 얘기예요. 그래프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y 이퀄 x 그래프죠. y 이퀄 x 그래프. y 이퀄 x, fx 이퀄 x. 요게 바로 항등함수입니다. 끝. 그 다음에 대응관계 볼까? 대응관계. 대응관계는 당연히 같은 놈에서 같은 놈으로 대응되는 것이죠. 여기가 1, 2, 3이면 여기도 1, 2, 3이 되어서 1은 1에, 2는 2에, 3은 3에. 요렇게 딱 대응되는 것이 바로 항등함수입니다. 그만하면 됐습니까? 자, 이게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함수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레벨을 합시다. 절대값의 그래프인데요. 요거 잘 나옵니다. 그죠? 맨날 뭐 시험치 보면 절대값이 막 붙죠. 여러분 좀 싫어하는데. 그래도 그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공부해놓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절대값이 fx 전체에 붙어있는 절대값입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잘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있다. 요게 뭐 예를 들어서 y 이퀄 fx다. 라고 하면 이건 다 잘 아시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x축 아래에 있는 음의 부분을, 그죠? x축 윗부분과 x축 아랫부분을 x축에서 대칭 이동시켰다. 그러니까 아래쪽을 꺾어 올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래쪽을 꺾어 올리면 되는 겁니다.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남겨놓고 밑에 놈을 꺾어 올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대부분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다 잘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오케이.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이 또 붙는 경우가 또 따로 있겠죠? 자, 두 번째는 x에만 붙은 거요. 전체에 붙은 게 아니고 x에만 절대가 붙은 겁니다. 그 경우는 y축 오른쪽 부분과 y축 오른쪽 부분을 y축에 대하여 이렇게 외우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론적인데 내가 fx 그래프를 그려놓고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내가 자 이렇게 해서 fx를 있다고 칩시다. 한 개 예를 드는 거예요. 요런 2차함수가 있고 1차함수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자 여기 이제 y 이퀄 fx입니다. 그러면 x에만 절대가 붙은 그래프를 그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첫째 절대가 붙으면 양의 경우, 음의 경우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면 y는 fx가 될 겁니다. 맞죠? 두 번째, x가 0보다 작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y는 f-x가 될까요? 그지? 당연하잖아. 자, 그럼 이제 x의 양의 부분은 fx 그림을 그리는 얘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 그래프를 그리는 얘기야. 자, 이게 fx가 있으니까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x가 양의 부분 fx를 그려서 이 부분을 그리는 얘기죠. 이 부분을 그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얘는 x의 부를 바꿨다는 얘기니까 x의 부를 바꿨다는 게 무슨 말이죠? y축에 대칭시켰으니까 x의 부가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래 함수를 y축에 대칭시키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림이 이래 될 거야. 대충 그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색이 구분 되나? 이거 노란색이야, 노란색. 근데 그 중에서 x가 0보다 작은 부분 남겨졌으니까 이 부분만 남겨야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내가 남겨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어진 아까 그래프 fx의 오른쪽만 남기고 y축 대칭시킨 그림을 또 그리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늘 절대가 있으면 늘 이렇게 하면 기본으로 되지만 귀찮으니까 이걸 하는 과정을 우리가 그냥 상상하면서 상상을 시작합니다. 다시 내가 싹 지우고 다시 할게요. 축약해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외우지 마시고요. x의 절대값이 붙으면 x의 양의 값을 남겨야 되겠다. 아까 우리 이 과정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해가 좀 되죠?
그럼 이것의 x의 양의 부분. 자, 이거 노란색은 지우고. 지우겠습니다. 이거. 자, 흰색으로 된 이게 이제 fx예요. fx. 요 상태에서 fx의 양의 부분을 남겨라. 양의 부분을 남겨라. 자, 그 다음 x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보자고. 마이너스 x 대입해도 어차피 플러스 절대값하고 똑같이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그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x의 부호를 바꿔도 똑같은 그림이 나타난다는 얘기야. x의 부호를 바꾼다는 것이 y축 대칭이지. 그러니까 요거하고 똑같은 그림이 x축, y축이 대칭시킨 그림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좀 더 빠르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아까 요거는 x의 절대가 붙은 내용이고요. 얘는 y의 절대가 붙은 거 봐야 되겠죠. y의 절대가 붙은 거. fx는 내가 그냥 그대로 살려놓고요. 이거 좀 지저분하다, 그지? 이해하세요? 이거 좀 지저분하지만, 여기 fx를 치자고 똑같은 그림으로 하자. 자, 이제는 y의 절대가 y. 그러니까 y가 0보다 클 때, y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필요 없이. 자, 아까 논리대로 y의 절대가 붙었으니까 y의 양의 값을 남기자. 이 그림 속에서. y의 양의 값은 이겁니다. 요렇게 남겼어요. 이해됐습니까? 이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해도 어차피 절대가 y가 됩니다. 마이너스 y를 대입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야. 즉 y의 부를 바꾸어도, 그러니까 x축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x축 대칭의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뭐 생선 먹다 남은 뼈다고 비슷하죠. 자,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 남은 거 뭘까요? 다 절대가 붙은 거 다. 그지? x, y에 다 절대가 붙은 친구가 있을 겁니다. 자, 그 그림을 한번 또 그려봅시다. 자, 다 붙었죠? 다 붙었죠? 그럼 이제 아까 했던 거 똑같은 논리로 가겠습니다. 이 fx에 뭘 남겨야 돼?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이니까 1사분면을 남겨야 되겠지. 1사분면은 이 그림과 이 그림이다, 그지? x, y가 다 양이 되는 값. 그래서 요놈과 요놈을 남겨야 돼요. x에 절대가 붙었으니까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된다. y축 대칭된 그림이 있어야 돼. 그죠? 이것의 y축 대칭된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y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y의 부를 바꾸니까 x축 대칭이지, 그지? x축 대칭된 그림이 있어야 돼. 이제 xy에 다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똑같은 결과 x와 y의 부를 다 바꿨다는 것은 원점 대칭이지. 그러니까 이 그림을 원점 대칭시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값 x는 f 절대값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만 딱 알고 있으면 모든 고등 과정은 다 해결됩니다. 됐습니까?